여기 북한에서 온 한 예술가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양의 엘리트 예술 학교에서 공부했지만 그곳에서 목격한 것들로 인해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길, 한국의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가 경험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의 고백이 왜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놀라운 증언,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북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마을은 큰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가진 것으로 버텼어요. 아버지는 논밭에서 긴 시간 동안 일하며 농작물을 심고 수확하셨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저와 제 형제자매들을 돌보셨어요. 우리 가족은 돈도 많지 않았고 물건도 많이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어요. 오랫동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제가 어릴 때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가끔 마을 농장 사무실에서 종이 조각들을 집으로 가져오셨는데 저는 그 종이들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마을을 둘러싼 높은 산들, 가족들의 얼굴, 들판을 떠도는 동물들 등 제가 보는 모든 것을 그렸어요. 어머니는 항상 제가 그림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이 나라를 위해 쓰이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14살쯤 되었을 때 제 미술 실력이 지역 당국의 눈에 띄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엄격한 선생님이 제 그림 중 하나를 우리 구역의 미술 대회에 보냈어요. 놀랍게도 제가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상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좀 더 많은 식량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이 일이 더 큰 일의 시작이었어요. 제 미술이 정부의 중요한 사람들의 눈에 들어온 거죠. 대회에서 우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특별 프로그램에서 미술을 공부하라는 지명을 받았어요. 정부는 제 안에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제 실력을 키워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신났어요. 작은 마을 출신인 저에게는 큰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제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이 요구될지 몰랐으니까요.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셨지만 걱정도 하셨어요. 이 기회가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어린 아들을 멀리 보내는 것이 두려우셨던 거예요. 제가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즉 우리 텃밭에서 딴 채소로 만든 간단한 수프를 끓여주셨어요. 식사 중에 아버지는 진지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기회는 너에게 정말 큰 기회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항상 잊지 말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잃지 말거라. 저는 속으로 무서웠지만 용감한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5살이었던 어린 여동생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오빠가 떠난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오빠 다시 돌아올 거야?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물론이지.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어요. 내가 멋진 그림을 가져다 줄게.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을 떠났어요. 작은 가방에 몇 가지 물건을 담고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미술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들떠 있었지만 제가 알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었죠. 마을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을 배우고 가족을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요. 평양, 즉 수도까지의 여정은 며칠이 걸렸어요. 저는 한 번도 집에서 이렇게 멀리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여행 중에 저는 북한의 다른 지역들을 볼 수 있었어요. 더 큰 마을들,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 작은 마을과는 아주 다른 세상의 일면들을 볼 수 있었죠. 마침내 우리는 평양에 도착했어요. 도시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곳이었어요. 높은 건물들, 넓은 거리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를 봐도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거대한 동상과 그림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 모습은 압도적이었고 조금은 두려웠어요. 저는 만수대 창작사로 불리는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 학교로 보내졌어요.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될 거였어요. 큰 건물 앞에 서 있자니 제가 너무나도 작고 외롭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과 여동생에게 한 약속을 떠올리며 깊이 숨을 들이쉬고 어깨를 펴고 문을 들어섰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엄격한 표정의 관계자들이 규칙과 기대 사항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일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제 인생은 나라의 영광을 위해 예술을 창조하는 데 바쳐질 거라고 했어요. 그것은 거대한 책임이었고 저는 그 무게를 어린 어깨에 느꼈어요. 그날 밤 다른 어린 예술가들과 함께 쓰는 새로운 침대에 누워 저는 마을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이 너무나도 그리웠어요. 산도, 신선한 공기도, 우리 생활의 단순함도 그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일에 대한 작은 설렘도 느꼈어요. 이번이 제가 꿈꿔왔던 예술가로 성장할 기회였어요. 잠에 들기 전 저는 또 다른 조용한 다짐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않겠다고요. 가족과 마을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어떻게든 제 예술을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평양에 처음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 도시는 제 작은 마을보다 훨씬 컸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건물들이 즐비하고 넓은 도로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죠.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것 같았어요. 첫날은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인도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며 멍하니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차와 버스들이 쏜살같이 지나가며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소음을 만들어냈어요. 어디를 보든 우리 지도자들의 대형 포스터와 동상이 있었고 그들의 얼굴이 도시의 모든 구석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 큰 도시에선 제가 너무 작고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고향에선 모든 얼굴, 모든 길을 알고 있었는데 여기선 그저 낯선 사람들 속의 한 명일 뿐이었어요. 신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공부하게 될 만수대 미술창작사는 크고 화려한 건물에 있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두가 너무 진지하고 중요해 보였어요. 저는 낡은 옷을 입고 머리도 헝클어진 시골 소년일 뿐이었죠. 하지만 깊은 숨을 들이쉬고 여기에 온 이유를 상기시켰어요. 이곳이 우리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였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엄격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는 법을 가르쳐줬지만 그건 제가 고향에서 재미로 하던 스케치와는 달랐어요.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지도자들의 얼굴을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을 몇 시간씩 했어요. 한 줄이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처음엔 미술이 원래 이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향에서 그림을 그리던 자유로움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풍경이나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허용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줘야만 했어요. 평양에서의 삶은 제 마을과 많이 달랐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았어요. 항상 충분한 음식이 있었고 고향처럼 정전이 일어나는 일도 없었죠. 하지만 익숙해지기 힘든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누군가가 잘못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큰일이 날 수 있었죠. 그래서 모두 항상 신중했어요. 이로 인해 저도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가족도 많이 그리웠어요. 고향에선 우리 가족이 한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여기선 다른 학생들과 기숙사에서 혼자 지냈어요.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엄마의 요리나 아버지의 웃음을 떠올리곤 했어요. 동생들이 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건 제게 주어진 큰 기회였고 최대한 잘 활용해야 했어요. 그래서 매일 열심히 일했어요. 몇 시간이고 그림을 연습했어요. 손이 쥐가 나고 등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어요. 서서히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도 제 작품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제 그림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건 칭찬은 아니었지만 이 엄격한 곳에선 그게 큰 의미였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평양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학교에서 몇몇 친구도 사귀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점심을 함께 먹거나 저녁에 공부를 같이 할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또한 도시를 좀 더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쉬는 날에는 걸어다니며 큰 건물들과 기념비들을 구경했어요. 가끔 공원에서 조용한 자리를 찾아 혼자 스케치를 하기도 했어요. 고향에서 하던 그런 종류의 그림이었죠. 하지만 편해졌다고 해서 여기 온 이유를 잊은 적은 없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가 가져온 유일한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가족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겠다고. 평양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엄격하고 때로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는 성공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꿀 기회였고 절대 낭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몸이 쑤신 채로 일찍 일어났어요. 전날 밤 늦게까지 시의 벽화를 완성하느라 무리를 했거든요. 눈곱을 떼며 잠에서 덜 깬 눈으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문 앞에는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한 후배 화가가 서 있었어요. 선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독님께서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라고 하십니다. 제 속이 뒤집혔어요. 감독님 사무실로 불려가는 일은 대부분 좋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만수대창 작사의 복잡한 복도를 지나갔어요. 이른 시간이라 건물 안은 조용했고 몇몇 이른 아침을 맞은 사람들만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감독님의 사무실에 도착해 한숨을 깊이 내쉬고는 노크를 했어요. 거친 목소리가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문을 열자 김 감독님이 큰 나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분은 항상 찡그린 표정으로 웃음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얇은 입술을 가진 엄격한 사람이에요. 그의 뒤에는 언제나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거대한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앉아라. 김 감독님은 책상 앞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손이 떨리지 않게 하려 노력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방은 추웠고 제 입김이 공기 중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특별한 임무가 있다. 김 감독님이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차가운 공기만큼이나 냉정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을 열면 떨릴 것 같았거든요. 머릿속은 온갖 가능성들로 어지러웠어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또 벽화를 그리라는 걸까요? 아니면 조각상. 아니면 그보다 더 안 좋은 일. 김 감독님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어린 소녀가 한 명 있다. 그는 이어서 말했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의 딸인데 예술에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내가 그 아이를 가르치게 될 거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깜박였어요. 가르친다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이건 큰 영광이자 책임이다. 김 감독님은 말했지만 그의 말투는 오히려 영광보다는 짐을 지우는 듯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노동당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만수대창 작사 전체의 평가가 달라질 거야. 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 임무의 무게가 벌써부터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당 간부의 딸을 가르치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잘하면 제 가족과 제 미래가 밝아질 수 있었지만 실패한다면 그런 일은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너는 즉시 그녀의 집으로 이사하게 될 거다. 김 감독님은 계속 말했어요. 그 가족이 주는 모든 지시를 따르도록 해라. 그리고 잊지 마라.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실망시키지 마라. 그는 저에게 얇은 파일을 건네주었어요. 파일 속에는 눈빛이 진지하고 입술이 단정한 어린 소녀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고 12살이었어요. 그 외에는 수업이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간단한 메모만 적혀 있었어요. 김 감독님의 사무실을 나서며 파일을 단단히 쥐었어요.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왜 제가 이 일을 맡게 되었을까요? 이 소녀는 어떤 아이일까요? 그리고 저는 당 간부의 딸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그가 저를 손가락 하나로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저는 고향에 있는 제 가족이 떠올랐어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가져보지 못했던 것들을 위해 저는 평양에 왔어요. 이번 임무는 그 기회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마치 안전망 없이 외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싸야 할 짐은 많지 않았어요. 평양에서 화가로 사는 것은 호화로운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옷 몇 벌과 소중한 스케치북 그리고 몇 자루의 연필을 가방에 넣었어요. 떠나기 전 베개 밑에 몰래 숨겨두었던 가족 사진을 꺼내 잠시 바라봤어요. 부모님과 형제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사진을 가방 속에 넣은 뒤 방을 나섰어요. 밖에는 저를 새 임무로 데려다 줄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사는 평양의 거리를 달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가는 걸 바라봤어요. 웅장한 기념비들, 넓은 대로 그리고 항상 보이는 지도자들의 초상화와 동상들. 과연 이 거리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새로운 일이 제 모든 세상이 되어버릴까요? 도시를 벗어나 시골로 들어서자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제 실력을 입증하고 가족의 미래를 확보할 기회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권력과 특권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것이기도 했어요. 차는 한적한 도로로 들어섰고 이내 거대한 대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너머로는 주변 모든 것을 압도할 듯한 저택이 있었어요.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자 지연이라는 신비로운 소녀를 가르치게 될 곳이었어요. 대문이 열리고 차가 들어서자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저는 맞서야 했어요. 제 가족을 위해, 제 미래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요. 비록 어떤 삶이 펼쳐질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새로운 예술 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지연이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날이었거든요. 서둘러 옷을 입고 지연이의 방으로 향하면서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했어요. 방에 도착하니 지연이는 이미 이젤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 앞에는 빈 캔버스가 놓여 있었고 지연이는 그걸 강렬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 안은 너무 조용해서 제가 걸어 들어가는 발소리마저 들릴 정도였어요. 좋은 아침이야, 지연아. 저는 명랑한 척하며 말했어요. 수업 준비됐니? 지연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배우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어린애 같은 수업을 들을 시간은 없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겨우 12살이었지만 마치 어른처럼 말했거든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일단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럼 명암과 원근법부터 시작해보자. 제가 제안했어요. 이것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든 중요한 기술이야. 지연이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지연이는 모든 것을 엄청나게 빠르게 익혔어요. 그녀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집중해서 보고는 완벽하게 따라했어요. 마치 지식 자체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지연이의 실력은 급속도로 향상되었어요. 이제는 복잡한 형태도 그릴 수 있고 그림의 깊이감도 더할 수 있었어요. 저는 감탄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지연이는 수업 중에 한 번도 웃거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항상 진지하고 항상 집중했어요. 어느 날 저희가 정물화를 그리던 중 지연이가 갑자기 저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미술은 진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취해도요. 저는 그림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질문은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글쎄,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미술은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어. 아름다울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고 그건 예술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느냐에 달려있지. 하지만 진실은 예술에서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어. 지연이는 제 말을 깊이 생각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진실을 그리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아무리 취해도요. 저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대신 저는 다시 수업 주제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이 그림에서 그림자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에 집중해보자. 제가 말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지연이는 절대 개인적인 것을 그리지 않았어요. 가족이나 집을 그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녀의 모든 그림은 사물이나 풍경이었고 그녀가 본 것을 완벽하게 복사한 그림들이었어요. 그녀의 미술에는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다른 접근을 시도하기로 했어요. 지연아, 제가 말했어요. 오늘은 현실에 없는 무언가를 상상해서 그려보자. 지연이는 저를 바라봤고 그녀의 어두운 눈빛은 읽을 수 없었어요. 왜요? 그녀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미술은 우리가 보는 것을 그리는 것만이 아니야.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거든. 지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지연이는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붓이 캔버스 위를 날아다니듯 움직였어요. 저는 놀라서 그녀가 그리는 장면을 지켜봤어요. 어둡고 뒤틀린 풍경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림의 중심에는 작은 인물이 홀로 서 있었고 그 주위에는 거대한 위협적인 형태들이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녀가 그림을 마쳤을 때 지연이는 캔버스에서 한 발짝 물러났어요. 제가 지연이를 만난 이후로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서 감정의 흔적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게 행복이나 자부심은 아니었어요. 그건 두려움이었어요. 이게 제 상상 속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어린 소녀가 이런 어두운 이미지를 그리게 만든 경험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지 못한 그녀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연아,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볼래? 그녀는 저를 바라봤고 잠시 동안 저는 그녀가 마음을 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그녀의 얼굴은 다시 익숙한 무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아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가버렸어요. 저를 그 불길한 그림과 단둘이 남겨둔 채로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며 깨달았어요. 지연이는 단순히 재능 있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어린 소녀였어요. 그 짐을 그녀의 예술을 통해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제 임무는 지연이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북한이라는 이곳에서 모든 말과 행동이 위험할 수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저는 미술 도구를 정리하면서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이 저택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제가 없는 동안 지연이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 둘 다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말이죠. 그날 방을 나서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했어요. 어떻게든 지연이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상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술일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도 저택에서의 일상에 익숙해졌어요. 매일 아침마다 지연이를 가르치러 오고 매일 저녁마다 떠나면서 더 많은 질문만 생겼죠. 그 아이는 저에게 미스터리였어요. 그녀의 재능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녀의 동기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색채 이론에 대한 수업을 마치고 있을 때 지연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저는 망설였어요. 북한에서는 비밀이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어요. 약속할게요. 심장이 두근거리며 대답했어요. 지연이는 방 구석에 있는 책장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그녀가 책 한 줄 뒤에 손을 뻗어 뭔가를 눌렀어요. 놀랍게도 책장이 움직이며 숨겨진 문이 나타났어요. 이리 와요. 그녀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녀를 따라갔어요.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이곳은 대체 뭐지? 지연이는 뭘 숨기고 있는 걸까? 그 숨겨진 방은 작고 어둡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벽을 가득 채운 그림들이었어요. 이건 제가 익숙하게 봐온 선정 그림들이 아니었어요. 이건 날 것 그대로의 북한의 삶을 솔직하게 그린 작품들이었어요. 굶주려 뼈만 남은 아이들이 음식을 구걸하는 모습, 군인들이 민간인을 구타하는 모습, 사람들이 밤중에 끌려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솔직하게 묘사된 적은 없는 현실을 날카롭게 그려낸 작품이었죠. 이거 제가 그렸어요. 지연이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제가 창밖을 보며 제가 들은 것과 본 것을 기억할 때 보는 장면들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 그림들에 담긴 기술은 지연이가 수업 시간에 보여준 것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내용이었어요. 이 그림들이 발견되면 큰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어요. 아마도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죠. 지연아, 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런 그림들은 어디서 배운 거니?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어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눈빛으로요. 혼자 배웠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진실을 보여줘야 했거든요. 아무도 볼 수 없더라도. 저는 다시 그림들을 봤어요. 정말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 그림들에서 고통과 고난과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감히 인정하지 않았던 부당함을 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보았어요. 희망이었어요. 각 그림에는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작은 디테일, 빛이나 색깔의 힌트가 있었어요. 왜 나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니? 저는 마침내 목소리를 찾으며 물었어요. 지연이는 한동안 조용했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서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어요. 이 그림들을 북한 밖으로 가지고 나가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보길 원해요. 저는 마치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가 제안한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잡히면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죠. 하지만 다시 그림들을 보았을 때 저는 그저 지나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위험해.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은 진지했어요. 알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진실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 숨겨진 방에 서 있을 때 우리나라의 아픈 진실을 담은 그림들로 둘러싸여 저는 내면에서 뭔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었어요. 정말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을, 가족의 안전을 걸고 이 그림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을까요? 지연이의 결연한 얼굴을 보면서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알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생각할 시간을 줘. 결국 말했어요. 이건 받아들이기 힘드네.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와 희망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이죠. 그녀가 말했어요. 시간을 가지세요. 하지만 이 방에 대해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숨겨진 방을 나서자 책장이 다시 닫히며 저는 마치 한 세상을 떠나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택에서 익숙해진 일상은 이제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진짜 세상, 진짜 북한은 그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고 지연이의 그림들에 포착되어 있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연이의 그림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들의 날 것 그대로의 정직함이 제가 배워온 선정과는 대조적이었어요. 그녀를 돕는 것이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을 그냥 잊을 수도 없었어요. 첫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비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어떤 위험이 따르든 어떤 대가를 치르든 저는 지연이를 도와야 했어요. 그 그림들 속에 담긴 진실은 반드시 알려져야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것들이 우리나라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몰랐던 것은 이 결심이 단지 제 인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생도 바꿔놓을 사건들의 연쇄를 시작하게 될 거라는 것이었어요. 앞으로의 여정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비밀과 거짓말로 가득 찰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또한 희망의 여정이자 용기의 여정이었으며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예술의 힘을 보여주는 여정이 될 것이었어요.